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7일 오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힘저 떨거지들은 좀비도 안 됩니다. 파시즘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돼요. 그런 게 무슨 극우야. 우파가 아닌데 어떻게 극우가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힘 애들이 안철수를 내세우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완패합니다. 완패하고 또 그 대선 이후에 국힘은 산산조각으로 빠개질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재명이 나라가 되면은 국힘은 완전히 뽀개버려야 됩니다. 유리같이 뽀개버려야 돼요. 그래도 보수가 살똥말똥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보수는 완벽하게 짓밟히고 깨짐고 또 형벌을 받을 겁니다. 윤석열 3년 과정을. 숨도 못 쉴 정도예요. 근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재명의 상대편으로 김문수, 오성훈, 한동훈, 홍준표를 띄우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응? 지금 이재명이 훅훅훅 추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건 전략적이에요. 민주당이 전체가 움직이면서 전략적인 그 아젠다를 내놓는 거예요. 아젠다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략 전술이 아주 막강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박근혜 이후에 국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며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믿었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3년 동안 헌법과 법률은 윤석열과 김건희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공정과 상식 같은 경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윤석열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대선은 시작됐어요. 이재명이 훅훅훅 치고 들어오는 것은 그 국힘놈들의 관료, 검세, 판세, 짭세 또 관세들이죠. 관세들이 막강했죠. 경제개혁 출신들, 정부 출신놈, 장차관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걔네들이 다 뿌리부터 썩은 관세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오히려 민주당 애들도 전분 집단이 이제 많이 보강됐어요. 오히려 국힘보다 나아. 그 다음에 관료 출신도 많이 됐어요. 테크노래카들, 전문가들도 많이 보강된 게 민주당입니다. 단지 하나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민주당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만 공격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개헌을 이재명만을 찬성 안 한다고 두드려봐야 소용없다니까? 이번 대선에 개헌이 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놈이 적고를 해가지고 개헌을 일으켰으니 헌법 바꾸자. 헌법이 시스템상 잘못됐으니까 헌법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국민들 그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관심이에요.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개헌해야죠. 근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길어야 열흘입니다. 대선 본판이 열려버리면은 이재명 쪽에서 개헌론을 갖고 나옵니다. 그걸 왜 못하죠? 민주당에서 개헌론 4년 중임제 충분히 합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192석 야당의 압권이니까 입법 권력 축소도 갖고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쌩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힘놈들은 전부 다 대선 주자나 국힘 지도부다 아니야. 그 쥐새끼들이야. 왜 이재명 개헌 안 받냐? 그거 공격하죠? 그거 가지고 판 못 뒤집습니다. 갖고 나와요, 이재명이. 본선 들어가면. 더 지독하게 좋은 걸 갖고 나올걸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문제죠. 가족회사다. 친인척 특권이 있고, 거의 엄서제죠. 그거를 요구를 하려면은 보수 정권부터 여기 들어와야 돼요. 윤석열 3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거는 보수나 진보 정권에서 선관위 가족회사, 친인척 회사로 그건 여야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맨날 그 국힘놈들은 선관위 공격합니다. 아주 기적의 논리가 나오고 있죠.
선관위가 친인척 가족회사가 됐으니, 엄서제가 됐으니, 그 부정부패 비리 그걸 밝힌다 그러는데 왜 안 밝혔어? 국힘 너희들 3년 동안. 그거 한다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선관위를 갖다가 공격하는 계엄을 일으켰냐는 거죠. 그거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선관위의 부정부패, 인적 부정부패를 갖고 나오죠, 국힘이. 민주당도 똑같이 공격합니다. 경악할수록죠, 국민들은. 공개혁 계획하지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이재명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되면 공개혁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국힘 놈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관세, 짭세, 금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국힘에서, 아니, 현재 뭐 곽종건이 같은 경우, 먼저,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4주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윤석열의 탄핵 인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또 내란죄에서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헌재를 지금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 역풍에 보는 거예요. 가족경영회사, 친인척 비리회사, 그거하고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적의 논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헌재가 이렇게 부정부패, 가족경영, 친인척 회사가 됐으므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불가하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 기적의 논리 아닙니까? 이런 국힘이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탄핵 인용은 될 것이고, 그걸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특전사령관의 곽종원이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양심선언을 했던,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 지랄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너진 보수예요. 보수 없어요. 그리고 훅훅 치고 나와, 재명이가. 나는 국힘이 얘네들을 보면은 너무나 한숨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썩어도 저렇게 썩었나? 어떻게 뿌리부터 썩고 있었나? 요새 아주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번 대선판을 좌우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에요. 대한민국 산업은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게 AI라는 하도를 갖고 나왔죠. 국힘에서 AI를 제일 잘 알고 그걸 제일 잘 시행할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거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막 민주당 애들이랑 국힘 AI 막 그러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LG 연구소 가서 LG그룹 뭐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AI G3를 도약을 위한 현장 강당회를 했어요. 국힘의 주도로 했죠. 그 민주당에 보면은 이 누구야? 재명이도 AI 특위위원장이에요. 국힘도 보면 안철수가 AI 특위위원장이죠. 재명이가 AI 특위위원장으로 엔비디아, 뭐 K식 엔비디아 막 터뜨려. 근데 이쪽에서는 권성동이하고 권영세가 터뜨려.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한테 따라가는 형국이죠. 그럼 맨날 AI 뭐 특위 뭐 회의한다고 안철수를 이용해 먹어요. 안철수를 놔둬야 되죠. 또 안철수는 순해가지고 사람이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 AI 특위위원장이라는 것에 대단히 자부심이 있나 봐. 그 자부심 가지면 뭐해? 국민들은 안철수야말로 AI의 전문가라는 다 알고 미래산업 IT 전문가는 다 아는데 맨날 AI 특위위원장을 팔아. 안철수도. 보도도 안 돼.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LG그룹에서 했죠. LG AI 연구원. AI 하려면 왜 LG AI를 가냐? 네이버로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LG 뭐 부회장하고 뭐 LG 연구원 또 산악계 몇 명이 모여서 했는데 안철수는 귀퉁이로 박아버려. 권영세 원내대표 또 그놈은 누구야 이거 김 누구야 이놈아 정책위원장 이런 놈이 앞에 전면에 중앙에서 안철수는 저 귀퉁이에서 웃음 다 천지남에 웃으면서 이러고 있어. 이런 놈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냥 안철수는 이용만 해먹어. 보도를 갖다 안철수 중심으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띄어야 되는데 김문수나 밀고 있고 한동훈하고 싸우게 하고 있고 오세훈이나 밀고 있고 이렇게 그냥 전 국민이 보고 또는 그 산악계가 볼 적에 쥐들이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중심에서 안철수는 그걸 구석으로 밀어놓고
낑겨 들어가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어. 이게 보수의 실체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다 터집니다. 윤석열의 탄핵 인용되면 거기서 터지는 게 삼부토건 아니에요 지금? 그건 100%예요. 윤석열이 태어난 곳이, 김건희가 태어난 곳이 삼부토건이에요. 조 회장 손이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부터 굳어 썩은 거야 그냥. 삼부토건 100억의 그 주가 조작설, 그 김건희가 안 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얘들은 그냥 막 이게 저 국힘 저거 썩어도 저렇게 썩었냐. 종합 비리 세트다. 윗물 아랫물 다 썩었다. 맞아요. 민주당 이 정도 안 썩었어요. 이재용의 새끼가 양아치지만은. 근데 국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염없이 말도 못해.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살리자, 윤석열 복귀시키자, 탄핵 반대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재명만 공격해. 이재명이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리고 말이지, 그 이후에 말이지, 이재명 반대파 말이지, 검찰과 결탁해서 자기를 구속시키려 했다. 그거 너희하고 무슨 상관 있어, 국힘하고. 너희는 벌써 3년 동안 그랬잖아, 이 자식아. 윤석열, 김건희가 반대파 다 밟아버리고 숙청했잖아, 이 자식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이에요, 국힘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민주당은 이재명은 문제나 싫지만 국힘 새끼들이 더 썩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공격하면 그걸로 탁. 여러분, 하늘의 햇빛을 보는 것보다 거울에 반사된 햇빛을 보면 눈이 더 따갑죠. 아프죠. 그걸 모르고 국힘 놈들은 이재명만 공격해. 오세훈이라는 놈도 그래. 한동훈이라는 놈도 그래. 한동훈이라는 놈 나 이러면 뭐 깝죽대니 나 도대체 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응? 이놈의 뭐 개헌을 뭘 알아 네가. 네가 그랬잖아. 엿됐다고. 넌 계속 엿대는 거야. 이재명이 말이야 5년 임기를 못 버린다는 자세로 개헌 못한다. 야 인마 개헌 들고 나온다니까. 산발적으로 국힘에서 들고 나온다는 것보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나중에 들어올지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세훈도 그러고 뭘 이마 3년 임기다 3년만 임기를 내 자식. 그게 말이 되냐? 지금 AI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선빵 때린 거예요. K-엔비디아. 그거를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또 한동훈이라는 놈은 남미식 경제다. 이 미친놈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남미식 경제가 되니?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던진 거야. 기가 차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대선 주자라고. 그래 안철수가 막아줬어. 기업의 성장, 태동과 성장과 엔비디아의 국보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쩌고저쩌고 다 막아줬어. 그런 AI로 가지고 팍 치는 거야. 민주당에서 50조 국부펀드 만들자. AI 반도체, 배터리 국부펀드 만들자. 그거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만든다고 뭐 윤석열을 안 그랬어요? 반도체 2차 반도체 미래산업 펀드 만든다 해가지고 몇천억 불이 안 거쳤죠? 그죠?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반박한다고 오승훈이라는 500조 코가 펀드가 나와. 코가 펀드. 코를 파는 펀드냐 이 자식아? 더 황당하죠. 50조도 안 모이는데 500조를 만들겠대 이 자식아. 미국의 마가를 어째가지고 한국의 코 파는 거냐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정책만 때려. 습관적으로 공학적으로 지은 거를 대선이야. 쟤네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이런 놈들이 국힘의 대선 주자라는 게. 야마! 미국이 지금 AI, 반도체, 미래 산업에 국부 펀드가 있습니까? 미국 펀드가 형편없어요. 사슬 펀드죠. 그리고 미국은 일강 체제로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니까 투자를 끌어오는 거예요. 손정희 같은 놈, TSMC 같은 놈,
또 미국에 있는 벤처기업 투자 그게 몇천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 국부펀드 아닙니다. 근데 이 오세훈이라는 새끼는 나 이런 부분 요새 너무 한심해. 500조 펀드 성장 펀드 지랄하고 있는 코가 같은 소리 하고 네 코나 이 자식아 좀 깎아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우클릭 한다, 우향한다, 또 중도 보수다, AI 문제, 미래 산업 이게 치고 들어오는 게 이재명이 그냥 개인적인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오세훈이를 한동안 그러면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그게 대응하는 방법이 기가 차다는 거죠. 그냥 선빵을 계속 날려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근데 국힘에서는 기껏해야 헌재를 비판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대선 주작감이 없고 국힘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국힘 같은데 보수는 우리가 정책 개발하고 능력 있는 걸 많이 내놨어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으로 싹 넘어갔다니까? 이재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다니까? 그러니 며칠 전부터 이재명 소득세 깎자, 상속세 깎자. 처음에는 막 반대했잖아. 이재명이가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상속세 써셔라. 기업 그러면 깎자, 기업 상속세 깎자. 기업 상속세 깎아야 되겠죠. 그러니 일단 던지는 것만큼 우린 주워 먹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여야든. 그럼 얘가 18억까지 상속세 면제해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찬성했어요. 이재명 공격할 게 뭐 있을까 없을까 하다니까 또 권영세, 권성동, 또 윤희숙이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자. 우리나라뿐이 없다. 조선일보는 막 대문짝하게 그걸 막 팔로우했어. 근데 이재명이 오늘 턱 끌어내. 배우자 상속세 하자. 동의하겠다. 처리하자 이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지가 몇 시간 됐는데 국힘 놈들 아이고야 또 당했네. 그 윤희숙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실물 경제를 모르고 책으로 배운 애들이 뭘 안다고. 유성민이나 윤희숙이야 KID 출신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민주당 애들은 현장 경영이 한 국회의원들이 몇 놈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가. 안철수 하나도 뿐이 없어요. 안철수는 자기 회사 4천억짜리 과거에 경영하고 지금 이사회 의장이다 뿐이지, 대기업을 갖다가 경영한 적은 없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 대기업을 경영한 애들 한 7, 8명 들어가 있을걸? 정권회사 CEO, 대기업 CEO 애들. 근데 이쪽은 없어. 고동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반도체 개발이 아니라 아마 홍보 쪽이죠. 그거 한동훈한테 붙어 있어. 아무 아이디어도 못 내. 안철수 따라다니다가 또 한동훈한테, 안철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안 돼요. 나 한동훈이가 공신 좋기 때문에 한동훈 편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상속세 폐지 좋아하자. 너희가 조건 그랬지. 그럼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하자. 받아버려. 이거 진심이에요. 이 자식이.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대신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 딴지 걸지 마라. 초부자들은 상속세는 내야 돼요. 근데 기업들은 기업들은 상속세 감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제 개혁이 결국은 이재명 말대로 이재명이 모수개혁 하자. 기본계획은 나중에 하자 그랬잖아요. 국힘놈이 받아요. 모수개혁부터 합시다. 그리고 국힘놈들은 44, 5%, 민주당은 44, 5% 소득 대출을 하고 국힘놈들은 40, 40이 나오더니 43점 몇 프로는 합의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이 한 대로 국힘놈들이 다 그냥 따라가면서 인정을 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에 하염없이 당하고 말려 들어가는 게 지금 국힘놈들이에요. 왜? 대가리가 없으니까. 대가라는 것은 아담합니다. 아담하라는 것은 뇌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지키자 지랄 발광하더니 대선이 2달 남았어. 형편없이 깨질 겁니다. 제가 이재명 편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